장애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서 종종 나타나는 일부 공격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게 학교 측 항변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침이 있었지만은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가두고 벌을 줍니다. 선생님들 시켰으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알고 시킨 것 같아요. 실제 폭력을 쓴 건 사회복무요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인강학교에선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이 불거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장애 특성으로 보이는 공격 행동을 통제하다 생긴 일이란 겁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뒤늦게 학폭위를 다시 열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그렇게 하는 거 방치를 하다 보니 이 상황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친구나 교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특수학교 안에서의 물리력 사용은 묵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특수학교 폭행 사건들은 훈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집착증이 있으니까 교실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를 교실만 들어가면 이제 아이를 그렇게 폭행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을 만들어 특수학교에 배포했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라고 돼 있는데 정작 통제 불가능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없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원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 중재 잘하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방법들을 관찰하고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외국에 나와 있는 걸 가져다가. 결국 학교도 교육부도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는 사이 학부모들이 직접 감시에 나섰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들 손대면 안 되겠다 이런 거는 저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순간 또 욱해서 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